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널에 페이퍼를 서브밋하신 후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되게 중요하죠. 그냥 서브밋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걸리냐,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은 평균적으로 3개월,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저널들이 사실 뭐 그거보다 더 걸리는 데도 있고 덜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하이 퀄리티 저널이거나 이제 그런 서브미션이 많은 그런 저널 같은 경우는 최대한 3개월에 맞춰서 통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는 저널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런 데들은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에디터분들은 줄이려고, 그래서 3개월에 좀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3개월이 지나가거나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이제 서브미션 했던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체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단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에디터 데스크에 있는지 아니면 리뷰어들이 지금 리뷰 중인지 이제 그런 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대충 어느 단계 있구나. 거기서 이제 리뷰가 끝났으니까 뭔가 이제 에디터의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메일이 날라올 거고요. 만약에 리뷰어들한테 너무 나가 있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에디터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상태대로 너무 오래 있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에디터한테 이제 이메일을 따로 보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널에 냈는데 리뷰어들한테 나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까지 기다렸어요. 5개월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안 오니까 그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보냈는데 이제 최대한 정중하게 이제 좋게 얘기를 할 필요는 있겠죠.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려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좋게 해야지, 뭐, 너 왜 안 주니? 뭐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하면은 에디터가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보낼 때는 최대한 정중한 표현으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요, 이메일을 보내면 이제 에디터가 만약에 조금 그래 이건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곧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는 혹시나 답장이 없더라도 조금 그냥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메일 보냈는데 당장 답장이 안 온다고 막 닥달을 하거나 그런 것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어쨌든 에디터가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닥달을 하거나 막 따지거나 그런 모습은 그렇게 나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메일이 도착을 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리젝인지 이제 R&R인지. 그거는 이메일에 이제 그 윗부분만 읽어보면은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리젝이 됐든지 아니면 R&R이 됐든지 어땠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만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메일 그냥 닫아버려요. 그리고서 이제 한 며칠 정도는 그냥 보지 않거든요. 보지 않다가 이제 한 2, 3일 있다가 다시 열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R&R을 받았을 경우에는 더 빨리 들여다볼 수 있겠죠. 궁금하니까 이제 내가 많이 고쳐야 될지 조금 고쳐야 될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빨리 보실 수도 있고, 리젝일 경우에는 마음이 좀 아무래도 상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닫아놓고 며칠 동안 안 보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한 그런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어느 쪽 저널이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 한번 넣어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조언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젝이 모두 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부정적이라고 보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리젝 당하면 당연히 기분이 상하고 이제 실망도 하고 이제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굉장히 퍼스널리 받아들이지 않으시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페이퍼에 대한 얘기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거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이유가 나의 퍼스널에 대한, 나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걸로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내추럴한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가는 게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워크숍에 갔었는데 굉장히 나이가 지긋하신 그냥 미국 교수님이셨어요. 남자분. 그냥 전형적인 백인 남자 교수분. 그리고 뭐 아마 풀 프로페서 아니면 적어도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였던 것 같은데, 그분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마음이 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리젝을 당한대요. 근데 리젝을 당하면 마음이 상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받아들면 한 며칠 동안은 들여다보지 않고 옆에 치워놓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이런 주니어 스칼러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시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며칠 정도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아니면 뭐 금방이라도 나는 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럼 당연히 열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열어보시는데 꼼꼼하게 특히 리젝 당했을 때도 그냥 사실 읽기 싫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더 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는 거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 페이퍼한테 아레나를 안 주고 리젝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그 저널마다도 틀리고 에디터마다도 틀려요. 뭐 어떤 에디터는 뭐 이게 우리가 리젝을 하지만 이게 너의 라이팅의 뭐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에디터도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에디터도 있고 굉장히 둘이 뭉실하게 얘기해주는 에디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행간을 조금 읽으시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특정한 이유를 대는 경우에는 이게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구나 라고 그 저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거나 이런 하이 퀄리티의 저널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다음번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다음 페이퍼 넣을 때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좀 감을 잡으시는 데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읽어보시다 보면은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거는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구나 라고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간을 잘 읽어보시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 중에는 되게 친절하게도 이 페이퍼는 우리 쪽보다는 이쪽이 더 잘 맞을 것 같아 라면서 그런 쪽을 추천을 해주는 에디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에디터한테 그냥 답장을 썼어요. 답장을 써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추천해줘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요런 저널들이 그쪽 분야에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더 추천해줄 만한 저널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천을 또 해주는 에디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핏이 잘 맞는 저널에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넘기시고 묻어버리시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그거가 정말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야의 다른 저널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준비를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해가지고 다음 저널에 다시 서브미션을 하시게 되겠죠. 자, 이제 만약에 R&R을 받으셨다. 그러면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셀러브레이트 하시고 코어더들이 있으시면 그분들과 함께 이제 축하하는, 뭐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축하해도 되고요. 뭐 전화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정말 축하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첫 번째 관문 통과를 했고, R&R에서 받은 이제 리뷰어의 커멘트들을 잘 훌륭하게 어드레스 하시면, 그 다음에는 더 출판할 그 저널에서 출판되어 될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선은 축하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들을 조금씩 주기 때문에 굳이 막 지금 당장 해가지고 다시 서브밋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에 대한 플랜을 또 짜시기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레터를 충분히 이제 스캔을 조금 하시고 대략이라도 이렇게 조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며칠 조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다음 또 리프레시하고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터에 보면은 주로 이제 시간을 주죠. 에디터가 뭐 한 달 안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석 달, 5달, 6달 이런 식으로 주는데 최장 6개월까지 본 것 같고요. 최단기간으로는 한 달을 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 리뷰어들이 한 커멘트를 좀 읽어보시고 이게 너무 많이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짧은 기간을 줬다 그러면 좀 더 긴 기간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요청을 하셔서 리뷰어들이 준 코멘트를 봤더니 내용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뭐 니네가 3개월을 줬는데 한 6개월까지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에디터한테 요청을 하시면 대부분은 그걸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드라인을 정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랜을 짜시고 그래서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수정할 게 별로 없다면 짧게 줬을 때 그냥 빨리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봐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데 내가 만약에 서브밋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코레스폰딩 어떠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수정하라는 거에 대해서 리스폰스 레터라든지 그 매뉴스크립트 수정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 버전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서밋 하는데 어쨌든 리스폰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리뷰의 커멘트들을 그 보통 본문 같은 데에 이렇게 붙여서 오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태치로 PDF 같은 경우 그렇게 어태치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다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그거를 워드 같은 데 붙이셔서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어터 분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수정을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요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커멘트들을 계속 같이 보시면서 그 계획을 같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읽어서는 안 돼요. 그 리뷰어들이 커멘트를 줄 때 되게 여러 번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주제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 페이퍼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뭐 인트로도 바꿔야 되고 리터러처 리뷰도 바꿔야 되고 파인딩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리비전 할 거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리뷰에 대한 거는 충분히 깊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 이제 그 플랜을 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을 저 같은 경우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회사 다닐 때 내가 열심히 기획안을 만들어서 상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상사가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서 막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쳐야 되잖아요. 상사가 얘기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다 고치잖아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지 간에 그거는 위에서 하라고 한 거니까. 전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약간 그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바꾸라는 건 난 다 바꿀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뷰어들 코멘트 중에 굉장히 컨스트럭티브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코멘트들도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코멘트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도저히 알 수 없게끔 써놨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고치라고,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그런 베리어블이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미 페이퍼에 언급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찝으면서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뷰어가 아무리 이제 리뷰를 해도 그걸 놓치거나 뭐 읽었는데 까먹었거나 아니면은 읽었는데 제대로 캐치를 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첫 번째의 경우를 빼고는 다 좀 뭐야 이러면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리스폰스 레터에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라도 그렇게 가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서 리뷰어를 욕하지 않으면서 네, 감정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프로페셔널리 이거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그 매뉴스크립을 수정하실 때는 뭐 다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파이널 버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브미션 했던 그 버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잘 찾으신 다음에 그 버전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수정하는 걸로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트랙 체인지로 해서 수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트랙 체인지를 반드시 켜놓으신 상태에서 이거를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어떠별로 만약에 이렇게 분야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신다면 그거를 플랜을 잘 짜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수정하고 저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 각각의 한 거를 내가 취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던지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논의를 하셔서 그거를 수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리뷰어 커멘트들을 내가 다 어드레스 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리스폰스 레터의 템플릿을 미리 이제 커멘트를 다 얹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씩 했는지 보면서 매뉴스크립을 보면서 그 같이 두 개 파일을 열어놓고 보면서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모든 것들이 다 어드레스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트랙 체인지로 하는 이유가 어떤 저널은 이제 트랙 체인지 버전도 넣고 그 다음에 클린 버전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리콰이어 하는 데는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널, 이제 수정한 파이널 버전을 하지만, 왜냐면 특히 이제 너무 많이 바꾼 경우에는 트랙 체인지로 한 거를,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클린 버전으로 넣지만, 그 중에서 이제 수정한 부분을 이제 별도로 이제 뭐 색깔을 바꾸던가 그쪽에 텍스트를 뭐 빨간색이나 뭐 이런 걸로 바꾸던가 아니면 볼드 처리를 해가지고 넣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리뷰어들이 그거를 읽으면서 아, 요 부분이 수정한 부분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아, 네, 훨씬 더 이제 두 번째 리뷰 해줄 때는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이제 4가지 케이스들 말씀드렸잖아요. 리뷰어들의 커멘트에 대해서. 리뷰어들이 해줬는데, 리뷰어 A는 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리뷰어 B는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이러면서 너무 다른 디렉션을 줄 때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조금, 만약에 리뷰어 3명이면 3사람이 하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좀 중요한 메이저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어드레스 하기가 좀 쉬운데, 이렇게 정말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코어터들이랑 논의를 하셔서 그 중에 조금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디렉션과 B라는 디렉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정말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가 정말 맞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대신에 B라는 부분을 완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리터러처 리뷰나 아니면 인트로덕션 이런데 살짝 언급을 해주는 거죠. B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스터디는 A라는 부분이 더 잘 맞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페이퍼를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레터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설명이 잘 되도록, 그래서 리뷰어가 납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매뉴스크립트에 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없다는 식으로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를 알게 됐다. 그래서 몇 페이지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클리어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냥 그 부분, 원래 있던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문장을 조금 더 마사지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수정을 조금 하셔가지고 리스폰스 레터에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있기는 했구나. 근데 얘네들이 조금 더 강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설명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뷰어들이랑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굳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리뷰어들 리뷰하시는 게 어쨌든 볼런티어 하시는 거잖아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서비스 하는 건데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고맙다고 여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해야지 리뷰어들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리뷰를 할 때는 마음이 더 풀어지고 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트집 안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스폰스 레터를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포매팅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한 가지, 주로 한 가지 포맷
포맷으로 형식으로 써요. 그래서 그 쓰는데 그냥 쭉 이렇게 내러티브 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제 테이블 포맷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봤거든요. 테이블 포맷으로 하는 게 코어 어터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테이블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긴 했는데 크게 소용이 없는 게 어차피 내러티브 식으로 다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포맷 만드는 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레코멘드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테이블 포맷으로 하면은 괜히 굉장히 눈에 잘 띄고, 저도 테이블로 뭐 만들어가지고 보는 거 되게 한눈에 다 잘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리스폰스 레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리뷰어들 커멘트가 되게 길잖아요. 길고 내가 쓰는 답변도 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테이블로 하게 되면 화면을 옆으로 분할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되게 길어지거든요.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되게 눈에 되게 보기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리뷰했던 어떤 걸 봤는데 테이블 포맷으로 이제 리스폰스 레터가 왔는데 저는 리뷰를 막 이만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게 왼쪽에 보이겠죠? 오른쪽에 되게 짧게 답변이 달려있는 거예요. 했어 이런 식으로.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테이블로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체크마크 하기 쉬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끔 약간 유도할 수 있잖아요. 테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리스폰스 레터 하는 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감사의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커멘트 하나에 답변 하나 달리잖아요. 답변 하나 달 때마다 그런 비슷한 표현을 계속 돌리면서 쓰거든요.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제가 여기 이그젬플을 달아놓은 것처럼 정말 done 이렇게 딱 한마디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무슨 돈 받고 에디팅 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뭐 done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커멘트 밑에 이제 리스폰스를 다실 때는 고맙다, 네가 포인팅 아웃 해준 거 너무 좋은 포인트다, 너무 좋은 컨스트럭티브한 피드백이다, 이런 식으로 땡큐 이런 식으로 꼭 이런 내용을 조금 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우리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렇게 설명을 조금 친절하게 달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떤 프로페셔널한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할 때 가장 위쪽에 타이틀, 그 다음에 접수 번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번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넣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땡큐 메시지를 에디터하고 리뷰어들한테 모두 공통적으로 주는 컨스트럭티브한 피드백 되게 감사하다, 니네들이 주신 거를 아래 보기와 같이 하나씩 디테일하게 어드레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한번 깔고, 그 다음에 서머리 부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리뷰어가 3명이 있는데 1, 2, 3이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포인트들을 이제 잡은 게 몇 가지 있는 게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다 보니까 인트로부터 디스커션까지 다 이렇게 통으로 군데군데 많이 수정할 일이 있었던 굉장히 메이저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위에 좀 서머리로 먼저 한번 담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리뷰어들이 얘가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딱딱딱딱 집어주니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서머리로 먼저 넣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서머리 부분은 통째로 없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뷰어 1에 커멘트 1 해서 그거 그냥 복사하고, 그 다음에 author's response to comment 1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answer를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그 수정한 그 매뉴스크립의 그 부분을 페이지 넘버를 한 다음에 그 매뉴스크립의 이제 정말 파이널 버전 있잖아요. 그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이 부분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리뷰어 1에 커멘트 1, 그 다음에 커멘트 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뷰어 3까지 다 마무리를 하시고 답변을 다 다시면 그 다음에 이게 리스폰스 레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폰스 레터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코멘트가 길 때는 더 길어질 수가 있고 리뷰어가 2명이 아니라 뭐 3명일 땐 더 길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리뷰어가 얘기한 부분이 너무 우리 페이퍼에 적용하기 좀 힘든 부분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answer 부분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뷰어가 커멘트를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만큼을 보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줄을 막 쓴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페이퍼가 정말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리뷰어 한 10줄 썼으면 나는 한 페이지를 그냥 확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근데 이제 굉장히 공손하고 좋은 프로페셔널한 그 톤 앤 매너로 이제 쓰지만 길게 설명을 정말 요목조목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암묵적으로는 리뷰어 이거는 말이 안 돼. 네가 주장하는 거는 이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약간 리뷰어가 알았어. 안 할게. 더 이상 주장 안 할게. 이렇게 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커멘트들이 되기 뭔가 크리티컬한 게 되게 많고 그럴 때는 리스폰스 레터가 엄청 길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또 갖다 붙이는 경우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길어지겠죠. 그래서 뭐 열 몇 페이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뭐 다반사죠.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레터가 다 되면 이제 매뉴스크립 클린 버전하고 리스폰스 레터를 이제 다시 서브밋 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밋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영상이 되게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